진짜 어른은 화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7가지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 진짜 어른은 화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미 수없이 많은 순간을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낼 수 없는 순간이 화를 낼 수 있는 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윗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넘겨야 했고, 집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내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아요? 하지만 그 말은 한 번도 그 자리에 서보지 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책임이 생기면 사람은 함부로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기면 감정은 늘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삼키는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말을 안 한 게 다행이었고, 어떤 날은 차라리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에 잠을 설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감정이 앞서 한마디 쏟아냈다가 관계가 어긋난 경험, 집에 돌아와 왜 그랬을까 하고 혼자 되뇌던 밤, 이 모든 기억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화를 내는 게 솔직한 거다. 할 말은 해야 한다. 참으면 손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를 알게 됩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관계만 상하고 말은 기억에 남고 의도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를 참는 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삼키는 법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다시 말해 진짜 어른의 자세입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태도, 바로 말하지 않고 잠깐 자리를 벗어나는 것. 화가 나는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개 동시에 떠오릅니다. 이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들은 말을 고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고릅니다. 잠깐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이건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손에 물을 적시거나 컵에 물을 따르거나 창문을 열고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는 것. 이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의 파도는 조금씩 낮아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화가 나면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철컹철컹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크게 들렸죠.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화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슬금슬금 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한참 뒤 부엌에서 나오신 어머니의 얼굴은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마음을 닦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들은 화가 나면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담배 한 대 물고 별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계시다가 들어오실 때쯤이면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
먹고 사는 게 힘든 현실,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을 별빛 아래서 혼자 사귀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참는 것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름을 바꿔 불러야 합니다. 이것은 참는 게 아니라 다루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어른이란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바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0초, 단 20초만 기다려도 뇌의 작동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진정되고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20초, 그 짧은 시간이 관계를 지키고 말을 아끼고 후회를 막아줍니다. 다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단 20초만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는 것.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자꾸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 말들은 상대를 설명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규정당하는 순간 사람은 귀를 닫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향해 말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까? 사람과 문제를 분리할 줄 아는 것. 이건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녀가 명절에 오지 못하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너는 왜 맨날 이래? 엄마는 내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 너는 가족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니? 이 말 속에는 너는 이런 사람이라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반발하게 됩니다. 엄마는 내 사정은 생각 안 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되면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향해 말하면 어떨까요? 얘야,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게 엄마에겐 참 중요한 일이야. 내가 오지 못한다니 마음이 많이 서운하구나. 그래도 내 사정이 있을 거야. 언제쯤이면 얼굴 볼 수 있을까? 이 말 속에는 내 사정을 이해하지만 내 마음도 있다는 균형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어른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무엇이 불편한지를 말합니다. 당신이 문제야가 아니라 이 상황이 문제야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 이것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여전히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조선시대 선비 이인은 경몽요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덕을 쌓는 길이다. 사람의 허물을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하나의 질문이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 너 때문에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다. 말 한마디가 상대를 벽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났어. 이 말 속에는 판결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많이 상했어. 이 말 속에는 감정만 있습니다. 판결도 없고 비난도 없고 다만 솔직한 마음만 있습니다. 감정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건 약해지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아는 것, 서운하다는 것을 아는 것, 실망했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런 감정들을 정확한 이름으로 부를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어른의 능력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 말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무슨 감정 표현이야? 어른이 무슨 서운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너 때문에, 당신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말을 배울 때입니다. 나는 외로웠어. 나는 인정받고 싶었어. 나는 걱정이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약점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먼저 가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우리 집을 우습게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대신 우리 집도 중요하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 너는 왜 맨날 내 말을 무시해? 이렇게 말하는 대신 부모로서 내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서운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게 될 겁니다. 너 때문에는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만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세 번째 태도입니다. 네 번째 태도, 소리보다 기준을 먼저 꺼내는 것. 목소리를 높이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잃고 있는 중입니다. 통제력을, 신뢰를, 대화의 주도권을요. 진짜 어른은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 선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말하는 사람은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학창시절 진짜 무서운 선생님은 소리를 지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들의 말씀 한마디가 고함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리는 순간의 감정을 드러내지만 차분한 목소리는 확고한 원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녀가 또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럴 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 돈을 쓸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부모를 ATM으로 아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화를 피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얘야, 앉아.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는 도와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솔직히 우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할 나이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도와주기 어렵다. 이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을 함께 찾는 거야. 재무 상담을 받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절이 아니라
부모의 기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부모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이해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이렇게 소리치는 대신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살려면 이런 부분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차분히 말하는 것. 소리는 상대를 주눅들게 만들지만 기준은 상대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소리는 순간의 감정을 터뜨리지만 기준은 관계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를 내되 위험이 있고 소인은 화를 내되 거칠 뿐이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군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기에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고 소인은 기준이 없기에 소리로 상대를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가 날 때 소리를 높이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상대를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지키는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지키는 길은 소리가 아니라 기준에 있습니다. 5번째 태도, 과거를 끌어오지 않는 절제. 싸움이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과거 때문입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과거를 끌어오는 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입니다. 나는 내 모든 잘못을 기억하고 있다. 너는 변하지 않았다. 너는 늘 그랬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나만 그래? 당신은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씩 다시 벌어지고 현재의 문제는 어느새 뒤로 밀려납니다. 진짜 어른은 현재만 다룹니다. 지금의 문제를 지금에서 끝내는 것. 이건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부가 40년, 50년을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서운했던 일, 화났던 일, 섭섭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래된 부부들이 여전히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일은 그때 끝났어. 이렇게 선을 긋는 것. 이것이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지혜입니다. 물론 과거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는 싸움 중에 꺼내는 게 아니라 평온한 시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그때 그 일 있었잖아. 나 그때 많이 서운했어. 이제 와서 하는 말이긴 한데 마음에 계속 남아있더라고. 이렇게 감정 싸움이 아니라 감정 나눔으로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만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요즘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거 없니? 이렇게 정기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면 감정이 쌓이지 않습니다. 과거를 끌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상대를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운 교훈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도 그랬잖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면 한번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과거를 꺼내는 것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6번째 태도, 끝까지 듣는 여유. 말을 끊고 싶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화가 난 상황에서는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을 끊기는 기분이 어떤가요? 내 말은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끝까지 듣는다는 건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복도 아닙니다. 당신의 말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행동입니다. 그 인정 하나로 대부분의 갈등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마을 회의를 할 때 나무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막대기를 든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듣기만 합니다. 막대기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비로소 자신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난 후 바로 대답하지 말고 3초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이 3초 동안 상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확인하고 싶은데 내 말은 이런 뜻이지? 이렇게 상대의 말을 반복해주면 상대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구나 라고 느낍니다. 자녀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종종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 이 짧은 말들이 긴 조언보다 훨씬 더 자녀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다 보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말을 끊고 대신 말해버립니다. 내가 알아. 당신 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말을 끊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늘 하는 말이라도 뻔한 이야기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당신은 여전히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경청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을 끊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입을 다물고 3초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 3초가 관계를 지킵니다. 7번째 태도, 감정이 식은 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모든 상황이 끝난 뒤 조용한 순간에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저 사람도 그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까? 이 질문은 자책이 아닙니다. 성찰입니다. 성찰하는 사람만이 다음 장면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른과 그냥 나이 든 사람이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든 사람은 내가 맞아, 상대가 잘못했어로 끝냅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내 말과 행동이 적절했을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가?
그때 내 말투는 어땠나? 상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내일 만나면 뭐라고 말해줄까? 20분의 성찰이 관계를 살립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어제 내가 말을 좀 세게 한 것 같아. 내 입장도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우리 세대는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증거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오가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군자다.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작은 노트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화났던 상황, 그때 내 반응,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더 나은 대응 방법, 내일의 다짐.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한 달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주로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구나. 아,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특히 예민해지는구나. 자신의 감정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감정을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다루는 방식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참아온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책임을 지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우리는 배고파도 참았습니다. 추워도 참았습니다.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감정을 참아가면서 말을 삼켜가면서 묵묵히 버텨내면서 그러니 이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인정해줘도 됩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강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억지로 참기보다는 지혜롭게 표현하고 말을 삼키기보다는 적절하게 전하고 감정을 묻기보다는 건강하게 다루면서 오늘 이야기한 7가지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바로 말하지 않고 잠깐 자리를 벗어나기. 둘째, 사람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기. 셋째, 너 때문에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하기. 넷째, 소리보다 기준을 먼저 꺼내기. 다섯째, 과거를 끌어오지 않는 절제. 여섯째, 끝까지 듣는 여유. 일곱째, 감정이 식은 뒤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이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화를 잘 내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노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화를 잘 내는가? 대장장이가 대답했습니다. 쇠를 두들기려면 불이 뜨거워야 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쇠는 뜨거워야 하지만
대장장이는 차가워야 하네. 뜨거운 쇠를 다루려면 차가운 손이 필요한 법이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은 끓어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우리는 차갑게, 냉정하게,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다음에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진짜 어른입니다. 오늘도 잘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흔들려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정 조절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7가지 중 가장 와닿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여러분의 경험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웃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았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